네페스 2022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로프트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34.1%가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57%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분석 결과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워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주가 폭락이 또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부터 그 위에 이 메시지를 그냥 간단하게 바꿔버렸습니다. 생뚱맞게 천년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만, 나름대로는 제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결국 분석의 결과를 소개하고 이렇게 방송하는 것이 이게 의미가 있는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천년이 제 이름이거든요. 네, 연자 돌림이라는 종씨를 김씨 종씨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 회사 이름이 스카이 이어입니다. 그 뜻입니다. 이 여기에서 천년은 그런 거를 보여드리는, 이 기업을 분석하면서 기업을 공격한다기보다도 기업이 어떻게 하면은 잘 되도록 확인하는 게 최종 목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개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자 뉴스에 중견기업 우성 히어로라고 해서 숨겨진 영웅이라는 뜻으로도 이렇게 불린다고 하는데, 중견기업이 요거는 스르프 타임즈에서 이거 한번 소개를 했고요. 이 조선 비즈에서 인용한 샘플 기업이 네펙스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업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은, 충북 음성에 있는 네페스는 첨단 반도체 패키지 솔루션을 취급하는 중견기업이다.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공정인 FOPLP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지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 반도체를 칩 크기로 패키징하는 WLP 와퍼 레벨 패키지 기술도 보유하고 있다. 미국 반도체 공급망 보고서는 2021년 6월 네페스를 세계 10대 반도체 첨단 후공정 기업 중 하나로 선정을 했다. 이런 이제 뉴스를 내보내면서 중견기업체가 전체 기업의 1.4%뿐이 안 되지만 우리나라 수출의 18%를 차지하고 고용의 13%를 담당하고 한국 경제의 허리이자 버팀목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주면은 이 네페스가 대단한 기업으로 조선 비전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 철강, 자동차 등에도 주요 업종 내에서도 중견기업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가고 역할을 한다. 중견기업이 종종 언성 히로로 보이지 않는 영웅으로 묘사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상당히 좀 이슈화 될 수 있게끔 뉴스가 나왔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작년 11월 7일 중견기업의 날 기사를 올해 1월 말에 정책 기사를 내보내는 의도는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분석 결과 견해는 주가 폭락에 대한 언론 플레이 아닐까? 윤 정권은 중견기업을 육성한다고 네페스와 같은 기업을 검증 없이 지원했다가는 야당의 표적이 될 만한 사안일 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잘못하면은 약점이 잡힐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요. 그럼 네페스가 도대체 어떤 기업인데 그러냐? 그러면은 그걸 한번 좀 분석을 접근해 보도록 해보도록 하죠. 위에 있는 내용이 천년의 사랑의 또 정신이기도 합니다. 손익 분석은 투명성 검증이 나오기 전까지 먼저 유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무죄로 판정할 수 있는 반증이 되었을 때 오히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이 더욱더 빛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돼서 우리는 총 제조 비용을 모르지만은 매출원가가 공개되고 이 재고사항을 알기만 한다면은 총 제조 비용을 역산으로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 것까지 여러분들한테 노하우를 소개를 해 드리는 거로 하고요. 이런 정신이 스케tip심의 정신으로
분석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매출은 3,284억 원으로서 전년 대비 34.1%가 증가했고, 재고는 뭐 거의 그 비례해서 좀 증가를 했고요.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입니다. 매출 원가는 약간 더 올랐죠. 그래가지고 매출 총이익이 32.1%가 증가했고, 판매 관리비 21.4%밖에 증가를 안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영업이익은 56.4%, 222억 원. 이게 5 카드가 나왔네요. 이 자가 5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 원가 회계는 그 56.4% 영업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결산이 됐습니다. 스루풋으로 분석한 결과로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52%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매출 원가가 약간 증가한 거로 됐습니다만 매출 재료비 자체는 52%가 크게 상승한 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출 증가율보다 매출 재료비 증가율이 대폭 높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고, 이 결과는 원재료 가격이 급상승했다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스루폿 환산 재고로도 70.9%나 예, 매출 증가율보다 더 크게 증가를 했어요. 매출 재료비 증가보다도. 이것은 스루폿 관점상으로는 부정적인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스루풋은 금액상 27.3%가 증가했고, 스루풋율은 3.7%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진율은 사실상 떨어졌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운영 비용은 25%가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절대 금액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TOE 생산성은 1.1 해가지고 전년 동기보다 0.02포인트, 퍼센테이지로 2%라고 얘기해도 뭐 동일한 의미가 될 것 같아요. 2%가 상승을 했다. 그리고 스루풋상 영업이익으로는 206억 원대인데 57% 상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가 회계 영업이익과 보다는 그 16억 5,300만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한번 좀 읽어봐 주시고요. 그 분석을 통해서 그 제약이 그 스루풋과 그 인벤토리 재고를 지배하는데, 재무제표 분석만을 위해서 제가 그것을 알아낸다고 한다면은 제약이 뭐다라고 저는 아마 점쟁이가 돼가지고 아마 그 돈방석에 앉을 확률이 높아질 겁니다. 근데 그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죠. 어려운데 근데 일반 기업들은 생산 역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내부 제약은 없고, 오히려 그 공급 능력은 충분한데 수요가 없어가지고 제약이 외부에 있을 수 있다. 이제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그 상황일 수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그 엔지니어들이 그 공장 설계할 때 뭐 자기네들도 나중에 그 이 여력을 위해서 좀 여유 있게 그 공장 생산 캐파를 그 설계해 가지고 짓는 경우가 좀 많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를 또 전문가들한테 귀동냥에서 들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스케트 입시 정신으로 접근하고 투명성이 입증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내부 회계 관리 제도 제가 매우 중시하고 있는데, 이런 그 내부 관리 제도를 통해서 재고 자산 흐름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제약을 좀 인지할 가능성을 좀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근본적인 제 그 거의 그 철학적 관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재고자산 명세를 보면은 상품, 제품, 제공품, 그거를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의 범위로 해서 그 스루프 분석을 합니다. 3억 9,900만 원, 그러니까 많이 증가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상품이 뭐 제품보다 더 증가했죠. 279억 원. 그리고 그 이 재고량을 보면은 상품 매출액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 제품 재고가 그 11억 원인데 그 상품이 9억 원이면은 만만치 않은 그 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상품 매출 비중도 상당히 될 거다. 그러나 이 기업 분석 아니 분기 보고서에는 그 이 상품 매출액과 그다음에 제품 매출액을 식별할 수 있게끔 공개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을 분석하기 위해서 그 계약자산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그 재무상태표에는 별도 독립된 계정은 아니에요. 그런데 정확히 더 분석을 하기 위해서 매출 채권 내에 계약자산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계약자산은 건설업으로 치면은 미청구공사인데 아직 그 이 진행 중인 것을 매출로 인식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22억 7,400만 원이 증가했다 그러면은 22억 7,400만 원만큼 매출을 먼저 인식시키는 거죠. 이런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포괄 제공으로 인식을 합니다. 포괄 제공으로 인식한다 하더라도 매출로 인식을 시킬 거냐 말 거냐에 문제가 있는데 우리나라 그 IFRS, KIFRS 1115는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수익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인식을 해서 청구를 안 했더라도 이 어떤 진행률에 따라서 매출을 인식해도 좋다 하는 그런 조항 때문에 이런 회계 처리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 스루풋 회계 쪽에서는 이걸 포괄 제공으로 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22억 7,400만 원으로 WCAI보다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아까 이 스루풋 회계에서 원가 회계 영업이익과의 그 차이가 그렇게 그 차이가 나는 원인이 계약자산 쪽에서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재고자산의 상품이 있음을 염두에 두면서 분석에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상품이 원인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점을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라는 것을 회사에서는 그 주속으로 주속상으로 공시를 하고 있는데 제품 및 제공품의 변동이라고 범위를 확실히 해가지고 마이너스 표시입니다. 62억 9천만 원인데 마이너스로 표시가 되어 있으면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아까 이 재고 증가는 뭐 3억 9,900만 원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62억이 나오냐 하는 게 여기서부터 좀 이상하고요. 그리고 원재료 및 부재료의 사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52% 정도 사용량이 증가했고 그 다음에 이 AB를 더한 게 매출원가 재료비라고 제가 명명하고 있는데 806억 원으로서 그 50.5%가 증가했습니다. 운영비용은 25%가 증가했고요. 그리고 가공 비율이 그 25.9% 금액상으로 그리고나 총 제조 비용에 비해서는 4.4%가 감소를 했습니다.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그 재료비가 상승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원재료 가격이 손익계산서에서도 그렇게 추정했지만은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을 것이라고 2차 추론도 동일한 추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요 밑에 보면은 이 비용의 성격적 분류의 합계액은 그 매출 원가 더하기 판매 관리비의 합하고 같아야 됩니다. 많은 기업들이 아니 100% 기업들이 이 기업의 이름이 방금 뭐였죠? 무슨 나중에 다시 찾아보고요. 자꾸 그 회사 이름을 잊어버리네요. 그게 3,062억 원인데 요 회사가 제시한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2,865억 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틀리면은 분석치가 이제 틀려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어떤 추론을 할 수가 없어요. 그 경영평가 지표도 다 틀려져 버리고 그러면은 이게 그 회사의 그 공식 이 손익계산서에서 총 영업비용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매출원가 더하기 판매관리비를 총 영업비용이 3천억인데 본인들이 제시한 것은 2,865억 분이 안 돼서 거의 200억 가량이 공중에 떠 있어요. 그게 뭐냐 이게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적어놓은 거를 말씀드릴게요. 비성분 합계액 자체의 갭이 있다. 이런 오류 데이터로 분석을 한들 제대로 분석치가 나올 수가 없다. 회사 설명으로는 손익계산서상의 제품 매출 원가라고 했습니다. 및 판매관리비를 합한 금액입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아까 재고자산 명세에 상품이 있었죠. 그러면 상품 매출액도 있어야 되고 상품 매출원가도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C 부분에 많은 기업들이 상품의 매입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A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에 상품을 넣습니다. 안 넣는다고 한다면 여기에다가 상품의 매입이 아니고 상품 매출원가라고 표시해서라도 이 C란에 표시를 해주는 게 일반 기업들이 표준적으로 하는 방법인데, 이 기업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상품 매출원가를 의도적으로 뺐다면 공시를 하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다. 산출되어 나온 가공 비율을 일단 인정하고 한다고 한다면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을 거라고 2차 추론을 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남기면서 1차 그 비성분 분석에서부터 한 200억 가량이 차이가 난다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그 데이터들을 신뢰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PQ 총 제조비용의 차이가 160억이 납니다. 연속적으로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은 뭔가 기준점이 뭔가 이게 지금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PQ 생산 재료비도 똑같이 그래서 됩니다. 이 P라는 것은 이제 그 회사가 지시하게 되는 거고, Q는 이제 이 제가 그 역산해서 맨 첫 장에 그 총 제조 비용 역산해서 풀어내는 그 산식을 안내해 드렸죠. 그래서 제가 그 산출한 그 이 총 제조 비용보다도 이게 그 회사가 제시한 것이 160억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상품 매출원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 회사를 위해서 변호자 입장이라면은 상품 매출원가가 빠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어, 그래서 비성분 주석 데이터를 잘못 공시하지 않았을까? 갭을 상품 매출원가라고 간주한다고 해도, 그런데 2단계에서 계약자산의 증감도 빼주고 그 다음에 이 상품의 증감도 빼줘도 여전히 10억 정도가 또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검증에서도 2단계가 매우 중요한데 이거는 패스를 못해요. 그러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3단계는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인데, 현금이 40억이 나갔어요. 현금식으로 읽으면. 그러면은 재고가 40억이 늘어야 되는데 29억 분이 늘질 않았다. 그러면 10억의 현금을 어디다가 날려버렸느냐, 불태워 먹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불태워 먹은 게 아니고 평가 손실이 10억이요. 그래서 맞서 이렇게 되는데 금액이 만만치 않게 크죠. 재고의 그 증감의 폭이 뭐 30억 분이 안 되는데 거기에 거의 25% 4분의 1이 평가 손실로 떨어버린다 이거죠. 그 평가 손실로 떨어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재고가 감소하면은 재고가 감소하면은 매출 원가가 증가하게 돼서 의도적으로 매출이익이 약간 작게 나오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뭐 법인세 절감을 위해서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매출 채권에 이 숨겨져 있는 계약 자산은 요거는 의외로 많은 기업들이 또 틀리는데 요거만큼은 또 일치하게 딱 맞춰 놨습니다. 현금 흐름표상에 현금이 22억 7,400만 원 나갔는데 매출 채권 내 계약 자산이 증가액이 똑같이 22억 7,400만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것은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2단계, 그 다음에 비성분 1차, 1, 2차부터 말하자면 패스가 안 되기 때문에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워볼 수 있는 거죠. 운영비용으로 와서 인건비가 419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보다 무려 43%가 증가했습니다. 매출 증가율보다 더 높죠. 이게 좀 여기서 이것도 좀 이상합니다. 그리고 인건 비율이 2.6% 상승했는데 직원 수가 무려 689명에서 1291명으로 602명이나 일시에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평균 임금이 4,260만 원에서 3,25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되고 많은 수의 직원이 증가했다 그러면 공장 증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대규모,
그리고 대부분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초임 사원들이기 때문에 평균 임금이 내려갈 거라고는 인지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23.7%나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은 또 고개를 갸웃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3분기까지의 이게 연봉이기 때문에 연간 연봉을 예상하면 한 4천만 원. 전형적인 소기업 수준의 그 연봉이 되겠죠. 작년에는 5,300만 원까지 이 정도. 그래서 이게 인적 자원 관리에 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기업이 중견기업이냐. 이런 연봉을 주는 기업이 중견기업이냐. 그걸 네페스였죠, 네페스. 네페스가 중견기업이냐. 그런 거를 갖다가 윤 정부에서 그냥 검증 없이 뭐 하다가 약점 잡히면은 완전히 또 그거 하나로 아주 그냥 개창피를 당하게 되는 야당으로부터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까 걱정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외주 용역 가공비가 12.8% 했어요. 이렇게 이 직원이 600명이나 증가했는데도 외주 가공비는 못 줄였다? 매출이 34%뿐이 증가를 안 했는데도 다른 거는 또 그렇게 또 올라가고 있다. 운반비도 올라갔고요. 전력 수도 광열비는 그 공장 증설이 있었다면은 또 이것도 39.8%. 이거는 매출 증가율하고 좀 유사하게 좀 따라갔네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됐다. 직원 수가 잘못됐든지 급여인기가 잘못됐든지 그런 거 아니냐. 그리고 유형자산의 급격한 증가가 없는데 236억 원의 유형자산이 증가됐으니까 분명히 공장 증설은 있었을 거예요. 236억을 투자한 공장이 600명이나 채용하는 그런 거냐. 이 회사의 특징이 아주 이 노동 집약적인 저임금 노동력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내는 그런 제품이라 그러면은 뭐 없으린 밥은 없지만은 상식에 어긋나는 그런 인원수가 증가한 거. 그다음에 비례해서 그 공장 증설은 크게 증설한 것도 아니다. 이것도 뭔가 상식적으로 어긋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포괄 WCI 계약자산 포함입니다. 29.5회전이면은 아주 매우 좋은 양호한 수준입니다. 그 11%가 그런데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스루픈율은 3.7%가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분석 경험상 이렇게 마이너스 두 개가 동일 방향이면은 어, 투명회계 가정을 합니다. 가정이란 것은 항상 입증을 해야 되는데 원자력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 판매 단가 그러니까 판매 가격 하락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입증해야 되는데 먼저 커버로 집계표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원자력 가중 평균은 31.81%로 예상했던 대로 크게 올랐어요. 근데 재료 비율이 38%거든요. 그럼 가공 비율이 그만큼 62%선 정도 되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조립 산업인 경우에 일반적으로 50% 정도가 그 이 가공 비율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62%가 가공 비율이니까 이게 자동화라기보다도 뭐 자동화가 된 게 있다 하더라도 그 컴퓨터 뭐 칩을 가지고 그 반도체 가지고 뭘 또 패키지를 만들고 그런 거기 때문에 노동 집약적인 그런 게 또 사람이 일일이 뭐 어떤 핀셋 가지고 작업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건지 그래서 아마 그 여공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은 옛날 사람이 돼서 그렇다라고 양해를 해주세요. 여자 직원이라고 요즘은 얘기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여공이라고 그럴 때는 남공이라고 그럴 때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생산직 사월 블루칼라 들을 얘기할 때 그래서 요걸 곱하면은 가격 상승 압력률이 되겠죠. 12.1%인데 7.8%그 가격 인상을 시켰어요. 그러면 원재료 가격 상승률보다 판매 가격은 그렇게 많이 못 올렸다. 그래서 이제 다 같이 마이너스다. 그러니까 이게 올랐다 하더라도 원재료 가격 상승률보다 상대적으로 판매 가격은 내려간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 입증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어, 1단계, 2단계 검증에서는 뭐가 안 맞아가지고 분식회계 개연성이 있다고 했는데
요거 이제 경영평가주로 접근해 가지고 논리적 추론으로 해서는 이게 맞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또 이렇게 이제 이중에 그 진실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마침 이 약간 다 100% 정확한 건 아니에요. 제가 약간은 이 비례로 유사한 거로 어, 가중 평균을 내기 위해서 매입 비중을 이렇게 다 더하면 99%니까 거의 100%니까 해서 가중 평균을 해보면은 31.8%가 지금 이 가격이 상승한 거고요. 제품 가격을 보면은 매출 비중도 비례로 어느 정도 좀 맞췄습니다. 그큰 오차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가중평균 요걸 다 더하면 7.8%가 가격 인상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어떤 이 논리 연습을 위한 논리 이 도구로서 충분 조건 논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면은 만약에 포괄 제거 회전율 하락과 아까 하락을 했죠. 슬픈율이 하락을 했는 한 순방향이라면은 투명회계 개연성을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원인이 또 가정이에요. 원재료 가격 상승과 제품 판매 가격 인하로 데이터가 확인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어, 판매 가격이 원재료 가격 상승보다 상대적으로 하락했다 하니까 입증 추론도 거의 됩니다. 그러면은 1단계, 2단계 자산 회계 투명성의 차이가 나는 것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자, 그거는 또 잠시 접어두고요. 제가 말하면 투명성 법정에서 1,000원짜리 변호사 드라마가 유행했었죠. 제가 1,000원짜리 변호사라고 한다면은 회계가 투명하다는 것을 입증을 위해 필히 존재할 다른 결과를 또 증거로 제가 찾아야 된다 그러면 재고 회전율 산출을 수량으로 해서 제출을 하시오. 제가 확인을 할 수 있게끔. 그러면은 이 투명 회계 가정이 입증이 되지 않겠느냐. 또 하나 있다면은 상품이 빠졌어요. 상품 매입 가격과 판매 가격도 알려줘라. 그러니까 비성분에도 분명히 상품 매출원가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용의 성격적 분류 합계액부터 오류 갭이 있으므로 분석회계 개연성 가정으로 뒤바뀌어 줄 수밖에 없다. 이 투명 가정이 반증되기 전까지 제 가정은 유효한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반증을 좀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견기업으로서 계속 정부의 어떤 지원을 받고 한다면은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또 윤 정부가 에라를 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격려하는 입장이니까 검찰에서 일하던 사람이 무슨 경제를 알겠어요. 아무리 대통령이 된다 그래도 뭐 100%다 알고 그 밑에 사람들이 중요한 것. 고급 관료들이 이렇게 해서 3분기까지 실적을 가지고 연간 매출액을 원가회계 개념으로 예측을 해보면은 근데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액만큼 매출원가도 차이가 160억 똑같이 납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이렇게 차이가 160억이나 나는 상태에서 계획을 해본들 정확도가 좀 떨어지겠죠. 일단 그래도 그냥 인정하고서 4분기 말 연말 매출액을 예측을 해보면은 요걸 이제 원 단위로 판매 단가 어떤 납품 견적건이라고 보죠. 41만 4,170원의 견적을 냈는데 그러면은 예상 이익은 48,000원이다. 그런데 우수리를 좀 깎였다. 41만 원에 계약이 됐다. 그래도 47,594원이 남는다. 요 경우 3분기까지 재고가 계속 늘었기 때문에 40% 재고가 증가한다는 전제를 깔고서 하면은 47,594원이 남는데 41만 원은 계약했을 때 예상보다는 좀 떨어지니까 매출 2%만 더 증가를 시켜보자. 깎는 대신 좀 물량을 더 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그 52,386원으로 이익이 10% 증가합니다. 반대로 매출은 그냥 41만 원으로 하는 대신 재고만 줄인다. 재고에 돈이 너무 많이 잠겨 있어 가지고 어, 여기 재고에는 그 얘가 기초 뭐 WCAI로 했지만 포괄 그 계약 자산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원가 회계는 재고가 감소하면은 영업이익이 52,000원에서 4만 원으로 12,000원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이제 원가 회계의 아주 고질적인 문제점인 거죠. 그 고질적인 문제점을 이렇게 표시를 한 거고요. 그래서 대안으로서 스루프트 회계를 제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원가 회계를 두퐁 로 얘기를 했는데, 그 말하자면은 암을 유발하는 그 어떤 그 화학, 이게 C8이 그 우리말로 얘기하면 18하면은 좀 듣기가 거북해서 제가 C8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테프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암 유발을 한다고 이 법정에서 판정이 나가지고 배상을 당하게 되는데, 원가 회계도 그렇게 그 테프론 같이 그 케미칼하게, 이거 비유적인 표현입니다만은 원가 회계의 원조가 두통에서부터 시작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원가 회계가 우리 산업계의 암적인 존재다라는 걸 제가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 스루프트 회계로 그 이 분기별로 그 실적을 해서 하면은 이것도 한 41만 원의 스루프트 회계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거 스루프트 회계 쪽으로는 2만 5천 원뿐이 안 남아요. 그러면은 이익을 또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거냐? 가격을 깎았는데 재고 회전율을 그 5.8%만 더 증분을 시켜보자. 매출을 더 좀 노력을 해서 재고 회전율을 39회 전까지 올릴 수 있다면은 매출은 그 100만 원 단위로 다시 환원해서 얘기하면은 4,573억 원의 매출을 해서 578억 원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재고가 5.8%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회전율이 감소한다 그래도 이 경우는 판매 계약한 금액 예상했을 때 그 영업이익 251억 원과 차이가 없다. 왜냐? 스루프트 회계는 재고의 증감에 영향을 안 받고 오히려 그 단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이때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재고 회전율이 상승했을 때만 매출 재료비가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고가 올라갔든 내려갔든 관계가 없이 회전율이 중요한 거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어, 시가가 주가가 17,290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뭐 곱절이 더 폭락을 했습니다. 217%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시가총액도 거의 뭐 5천억 원대가 바람에 날려서 없어졌습니다. 이병구 씨가 18.35%로 최대 지주고요.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들이 8.68%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네이버 그 증권 뉴스에 보면은 모건 스탠리가 이름이 눈에 보입니다. 어, 중견 기업으로서 조선 비즈까지 아주 그 잘 나가는 기업으로 이렇게 그 뉴스 보도가 됐기 때문에 저도 궁금증이 나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만은 회계 투명성은 신뢰가 가기가 어렵다. 그런 기업을 윤 정부에서는 중견 기업으로서 무슨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한다는 동 해가지고 좀 오류를 정부 자체가 오류를 안 내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정부나 기업이나 잘 되기를 바라면서 분석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오래 누누이 설명을 드렸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 맨 앞에 얘기했듯이 1.5배속을 보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